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기독교의 복음이 흔히 예수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쪽은 빨간색, 이쪽 기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사회 복음이 완전 이 두 기둥이 함께 서야지 제대로 된 그런 기독교의 복음이 될 터인데, 이것이 이제 한쪽 기둥씩 기울어지고 나누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 북한에도 이제 그리스도교 연명이 있는데 북한은 그리스도교라고 불러요. 거기 이제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것이 예수와 그리스도로 딱 나뉘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 전광훈 목사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교단들은 예수교라고 부릅니다. 예수교. 근데 문익환 목사나 이런 진보적인 진영들은 전부 다 기독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장로교 중에서도 예장이라고 하면 이건 보수 쪽입니다. 기장, 기독교라고 앞에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기독이 들어가면 이건 진보 진영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쫙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게 나뉘어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왜 중요한 거? 이것은 제가 이제 북한 평양을 다니고 북한을 다니고 또 이제 연변을 다니고 캐나다를 다니면서 알게 된,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지금 근현대사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서로 경쟁하지 말고 이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눠서 하자. 그렇게 됐을 때 미국 선교사가 숫자가 월등하게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을 다 차지했고요. 함경남북도만 캐나다 선교사, 경상남도만 호주 선교사가 이제 관할구역으로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선교사가 차지했던 대부분의 지역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인 교회 안에서 조용히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이런 개인 복음의 그런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선교사가 들어와 있었던 이 함경도 지역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캐나다는 자기들이 이제 신흥 독립국이었고 이제 한국인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3.1운동 때까지 거의 같이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선교사들이 이제 그 북간도 지금의 이제 용정에 들어가서 거기도 선교부를 세우고 연해주까지 쭉쭉 올라가는데, 그래서 보시면 해방 이후에 이들이 이제 쫙 남쪽 사회로 내려오는데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던 이 평양 중심으로, 평양에 그 당시 평양 대부흥이라고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면서 외국인들이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평양 중심으로 평안도와 이게 황해도 중심으로 내려왔던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단이 예수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보수적인 지식인들을 다 양산한 그 교단이 된 것이고요. 그 용정 이제 독립운동하러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망명을 해서 용정에 거기 은진중학교를 세우고, 그러니까 평양 쪽에는 숭실중학교가 있었고요. 그 위에는 북간도에는 이제 은진중학교가 있었는데 이 은진중학교 출신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장 출신들이 누군가 하면 김재준, 강원영, 윤동주, 문익환, 안병무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당시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캐나다 라인이에요. 캐나다 라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로서 이것이 쫙 갈라지면서 한국의 그 근현대사의 진보와 보수의 그런 깊은 이제 그 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3.1운동 때 첫날 만세를 불렀던 7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서울의 경성 하나를 빼고는 이제 원산, 평양, 남포, 안주, 선천, 의주 이 6개 도시인데 이 6개 도시가 공통점이 뭔가 하면 엄청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던 도시들이에요. 이 지금
원래 그 당시 이제 3.1운동은 천도교가 이제 가장 신도수가 많았고 그 이제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천도교가 주도했는데 첫날 만세를 불렀던 것은 그 기독교 그 청년회 출신의 YMC 출신의 청년들이 제일 앞장서서 뛰쳐나왔어. 목숨 걸고 뛰쳐나왔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신도수가 23만 정도밖에 안 됐던 기독교 안에서 이제 그 붙잡혀서 투옥됐던 사람이 1914명이었고 100만 성도 신도를 자랑하던 천도교에서는 한 1,300명 정도가 이제 투옥이 됐는데 그만큼 이 기독교 청년들이 이제 목숨 걸고 처음에 이제 뛰쳐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잘 아는 이제 우리 유관순인데 여러분 이 유관순 뭐 33인 중에 절반이 이제 기독교인이었던 것도 그 당시 인구 비례로 보면 1.5%도 안 되는 그 인구 비례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기 이제 그 안창호 선생하고 이제 아까 얘기한 손정도 목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호영호지하던 이제 가장 가까운 고향이 이제 평양 근처에 강서라는 곳이죠. 강서 약수로 유명한 강서 사람 안창호 손정도가 있는데 이 손정도는 이제 그 임시정부의 이제 국회의장, 의정원 원장을 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런데 이 손정도 목사는 이 동대문교회, 정동교회를 엄청나게 그 걸레 목회로 그 가난한 자들의 그 아픔과 그런 것들을 다 닦아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손정도 목사 주변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이 손정도 목사가 그래서 이제 동대문교회에서 정동교회로 스카웃돼서 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임으로 이제 들어왔던 이제 목사가 정춘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춘수 목사는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손정도 대신에 들어간 사람인데 이 충주에 가보면요. 그 이 3.1 공원이 있어서 33인의 동상을 쭉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한 동상에만 비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전충수 목사를 곤두박질 쳐가지고 이제 다 스탈린 동상 끌어내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나 하면 이 정춘수 목사가 3.1운동 당시에는 굉장히 뭐 훌륭했죠. 사실은 만세 부르면서. 근데 그게 일제 말기로 가면서 완전히 이제 친일로 넘어가가지고 나중에는 뭐 온갖 교회 철문과 교회에 있는 종까지 다 뜯어다가 일제에게 이제 그 군납 이제 그걸 헌납하는 그런 이제 친일 행각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분노 때문에 이걸 이 동상을 끌어내리는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관순을 가르쳤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때 유관순이 이화합당 학생 시절에 바로 옆에 있는 정동교회를 다닐 때 아까 말씀드린 손정도 목사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손정도 목사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박마리아라고 아시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박마리아 이기붕 씨의 부인 박마리아를 가르쳤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정춘수거든요. 결국은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저 역시 가르치는 자로서 정말 이런 역사적 사실 앞에서 굉장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결국은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캐나다 선교사가 우리 근현대사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걸 다 이야기 말씀드릴 수 없는데 뭐 이제 다 대부분 토론토 대학 출신들이에요. 토론토 대학 출신들이 많고 에비슨 선교사는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이제 토론토 대학 생리학 교수로 있다가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 당시에 막 그 돌림병, 뭐 패스트나 그런 병들을 퇴치하는 그런 하면서 세브란스를 세웠죠. 이 홀 선교사, 쇼드 홀, 윌리엄 홀 이런 사람들은 결핵 퇴치 운동을 해서 크리스마스 시를 처음 만든 사람이고요. 페닉은 우리나라의 침례교를 처음 들어왔던 사람이고 하디도 메디칼 닥터 다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캐나다 선교사들이 이 함경도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원산의 재해병원, 함흥의 재해병원, 성진의 제동병원, 용정의 제창병원 이런 병원들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 병원들을 통해서 엄청난 의료진, 의사들이 나왔을 뿐 아니라 여기가
3.1운동 시에 완전히 그 본거지였어요. 그 아지트.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한테는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비밀로 붙입니다. 3.1운동을 준비하면서 미국 선교사들은 이제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이제 막 알려져 있으니까 거의 안 가는데, 캐나다 선교사들은 스코필드 박사나 그리어슨 박사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독립선언서를 3만 장씩 그렇게 이제 등사를 하면서 그것을 뿌리고 같이 이 그리어슨이라는 사람은 함경남북도를 전체를 다니고 북간도와 연해주까지 개척하면서 정말 이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인데, 그리어슨에게 이제 독립운동 민족 3.1운동 준비하던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자기 집에다가 끌어들여서 자기 집에서 이제 그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훈장을 수여한 3.1운동으로 인해 독립훈장을 수여한 선교사들이 전부 다 캐나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캐나다 선교사들이 이제 그걸 받게 되는데, 캐나다 선교사는 그만큼 달랐다는 거죠. 우리 민족, 자기들도 신흥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독립을 염원하는 우리 조선인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고, 정말 그런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그런 그 좁은 개인 복음만 가르친 게 아니라 정말 사회 정의와 정말 그 일제 폭력 앞에서 함께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제 같이 항거했던 그런 캐나다 선교사의 모습이 있고요. 제가 이제 토론토에 이제 자주 가는데, 토론토에 가보면 그 그리어슨 선교사의 막내 따님인 도리스 그리어슨 할머니, 지금 91세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요양원이죠. 널싱홈에 누워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누워서 북한과 우리 통일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선물로 우리나라 지도를 이제 손수건을 가져다 드렸더니, 자기가 태어난 곳이 이제 성진, 지금은 김책시라고 바뀌었지만 성진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는 이제 찾아가서 세배도 드리고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할머니가 침대에서 있다가 갑자기 우리말로 만세 만세 하면서 만세삼창을 하는 거예요. 만세삼창.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제 참 눈물도 나고. 근데 이 할머니가 자기 벽장을 막 열어보라고 그러더니, 자기 아버지가 우리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독립훈장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경시켜주는 줄 알았더니 저보고 가져가라고. 자기 이제 곧 천국 가니까 자기 못 가지고 있다. 가져가라고 해서 이 훈장을 가져와서 이제 박물관에 갖다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캐나다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도왔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도표인데요. 이제 북한을 다니다 보니까 북한 들어갈 때 비자 피를 내잖아요. 비자 값을 내는데, 저는 비자 피를 이제 적대감의 척도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국경선은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림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그 조상들이 그 국경선에서 흘리고 또 싸우고 했던 그 죄값을 치르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비자 피를 받아요. 160불.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악한 짓을 많이 했다. 그 돈 더 내라 들어오려면, 이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재밌는 것이 뭐 영국 제국주의 뭐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그것도 98불, 프랑스도 뭐 70몇 불 다 높게 받는데, 그래도 같은 동족이라고 우리 남조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한테는 45불 받아요. 왕복 비자가. 근데 러시아도 50불을 받는데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거의 러시아 수준으로 받아요. 그럼 뭔가 하면 북한 사람들이, 이 캐나다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계를 넘는 것이 정말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트라우마, 뭐 관세, 뭐 지금도 국가보안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 경계를 넘는데 아직도 그 이제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얼마 전에 그 6.25 기념식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런 뭐 좋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북 상생의 시대를 열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이좋은 이웃이 되자. 뭐 이런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 기념식에서 보니까
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러왔던 이 6.25 노래를 또 부르고 있어요, 여전히. 그 가사 아시잖아요.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이거 부르면서 우리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일종의 블랙 코미디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상생의 시대, 사이좋은 이웃이 되자고 하면서 입으로는 또 원수들을 짓밟아오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한 절대로 남과 북이 서로 사이좋은 이웃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근본적으로 이 한국 전쟁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 원수 집안끼리도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세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절에는 그 말이 맞았죠. 우리 부모 형제를 죽였던 원수였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불러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후대들을 위해서 더 이상 이 노래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쟁은 정말 그 당시 열강들의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역사의 희생양이 되었던 그런 끔찍한 전쟁이었고, 한국전쟁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 직전에 소련이 카자흐스탄, 소련 연방이죠. 그래서 그 핵실험에 성공을 했던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것이 없었다면 한국전쟁 때 미국이 당연히 핵폭탄 떨어뜨렸습니다. 메가더랑 트루만이 굉장히 그때 망설였거든요. 근데 소련이 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이야기였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미국 안에서 엄청난 그 메카시 광풍이 불죠. 메카시 상원의원이 이제 소련 간첩 잡아들이느라고 막 엄청난 사람들을 청문회에 세우고 해직을 하고 할 때 그 우파로서 메카시 편을 들었던 게 이제 로널드 레이건, 월트 디즈니 이런 사람들이고, 좌파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아서 밀러, 찰리 채플린, 레널드 번스타인 같은 이런 예술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완전히 이제 갈라져서 좌우 이데올로기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한국 전쟁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20세기를 이제 꽉 주름 잡았던 냉전 프레임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때 53년 7월